남한산성 그날 밤 청. 황제 즉사. 하늘에서 내려온 정체불명 한 발에 진실 1636. 년 음력 12월. 병자호란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칼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한강을 타고 불어와 남한산성의 성벽을 때렸다. 성 안에는 임금 인조와 대신들, 그리고 피난 온 백성들이 뒤엉켜 있었다.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군사들의 손은 동상으로 갈라졌다. 성벽 아래를 가득 메운 청군의 진영에서는 밤낮으로 북과 함성이 울렸다. 청의 군대는 이미 압록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선봉의 선인은 청태종 홍타이지였다. 그는 직접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전장을 지휘했다. 조선 조정이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남한 산성 안에서는 날마다 논쟁이 벌어졌다. 주전파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적이 성을 넘지 못하면 결국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화파는 고개를 저었다. 백성이 굶어 죽습니다. 더 버티면 나라가 먼저 무너집니다. 인조는 침묵했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군량 창고를 맡은 관리가 보고를 올렸다. 쌀은 열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말과 개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화약도 넉넉하지 않았다. 조선의 화포는 위력이 있었지만 사거리는 청군의 대포보다 짧았다. 성벽 위에서 활을 쏘는 병사들의 손은 얼어붙어 제대로 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삼경이 막 지났을 무렵 성 위를 지키던 군관 하나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것이 무엇이냐?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똥별로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성을 한 바퀴 도는 듯했다. 곧이어 낮게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북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다. 마치 거대한 쇳덩이가 공기를 가르며 떨리는 듯한 진동. 성벽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명나라의 신병이 도착한 것이 아니냐고 속삭였다. 또 다른 이는 천벌이 내리는 것이라며 겁에 질렸다. 그러나 그 물체는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잠시 머무는 듯 하더니 방향을 틀어 청군 진영 쪽으로 이동했다. 성 안에서 그것을 본 사람은 수십 명에 달했다. 모두가 같은 방향, 같은 빛, 같은 소리를 증언했다. 청군 진영은 불빛 아래서도 질서전견했다. 중앙의 대형 천막에는 홍타이지가 머물고 있었다. 그는 장수들과 함께 다음 날 총공세 계획을 논의 중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선은 이미 끝났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떨어졌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평원을 뒤흔들었다. 성 안에서도 그 충격이 느껴질 정도였다. 눈발이 공중으로 솟구쳤고 땅이 움푹 파였다. 청군 중앙의 천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길은 길게 번지지 않았지만 중심부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조선군은 처음엔 함정이라 의심했다. 그러나 청군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말들이 날뛰고 병사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듯 했다. 북소리는 멈췄고 대신 비명과 고함이 밤공기를 가득 채웠다. 성 위의 장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화포가 닿을 거리였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조선의 화포는 그 정도의 정밀함도 위력도 없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았다. 굉음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그러나 추가 폭발은 없었다. 불빛은 다시 떠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날이 밝자 청군 진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중앙부는 깊게 파여 있었고 주변에는 금속 조각 같은 낯선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홍타이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측근들 또한 대부분 사망했다. 청군은 즉시 진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은 혼란스러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번개와 같았으나 소리가 달랐다. 천막 위로 검은 새 같은 것이 스쳤다.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내부 반란이나 조선군의 포격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남한 산성 안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일부 대신은 이를 기회로 출격을 주장했다. 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신은 신중론을 폈다. 적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성문을 열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확실한 정황을 파악하라. 병솔이 움직이지 말라. 그러나 전황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청군은 급히 진영을 재편했으나 최고 지휘관을 잃은 충격은 컸다. 일부 부대는 명령을 기다리다 멈춰섰고 일부는 후방으로 이동했다. 전열은 느슨해졌다. 성안의 병사들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전날까지 죽음을 각오했던 이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날 밤의 일은 곧 조정 내부에 사건이 되었다. 단순한 전투의 변수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누가 어떻게 왜 청의 황제를 노려 단 한 번에 제거했는가? 이 질문은 훗날 의금부의 신문과 판결로 이어질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남한산성에는 아직 판결도 답도 없었다. 다만 얼어붙은 성벽 위에서 병사들이 목격한 것은 하나였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늘이 갈라지며 떨어진 단 한 줄기의 불빛. 그리고 그 불빛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폭발이 일어난 다음 날 새벽, 남한산성 성벽 위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전날 밤까지 울리던 청군의 북소리는 멎었고 대신 어수선한 고함과 말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성안의 장수들은 망원경 대신 육안으로 적진을 살폈다. 중앙진영은 확연히 무너져 있었다. 청태종 홍타이즈가 머물던 대형 천막자리는 거대한 구덩이로 변해 있었다. 이 불길이 길게 번진 흔적은 없었다. 마치 한 점을 정확히 도려낸 듯한 파괴였다. 주변의 목책은 일부만 부서졌고 수십 보 떨어진 병사들은 비교적 멀쩡했다. 조선의 화포라면 그렇게 정밀할 수 없었다. 성 안에서는 긴급 군의가 열렸다. 영의정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말했다. 적의 지휘부가 사라졌다면 전세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문을 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포위가 강화될 것입니다. 적이 혼란에 빠진 지금 소규모 기습이라도 감행해야 합니다. 임금인조는 두 손을 모은 채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전날 밤 성벽 위에서 직접 불빛을 보았다. 분명 하늘을 가르며 이동했고 한 점을 향해 떨어졌다. 번개라기엔 방향이 일정했고
화풀하기엔 소리가 달랐다. 결국 인조는 제한적 출격을 허락했다. 정예 병사 100여 명이 새벽 안개를 틈타 성을 나섰다. 그들의 임무는 적진의 혼란 정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중앙부를 정찰하는 것이었다. 청군 진영은 전날과 달리 경계가 느슨했다. 장수들의 지위가 엇갈리는 듯 했고 일부 부대는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조선군은 조심스럽게 중앙부에 접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례 없는 광경을 보았다. 지면은 깊이 파여 있었고 중심부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원형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화약 냄새보다 더 매캐한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가 감돌았다. 파편들은 나무나 돌이 아니었다. 손에 쥐면 차갑고 단단한 금속 조각이었다. 표면은 매끈했고 일부에는 정체 모를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조선의 장수는 파편 하나를 천으로 감싸들고 성으로 돌아왔다. 성 안에서 군기시 장인과 화포 제작 기술자들이 그것을 살폈다. 이런 금속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조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한 덩어리로 깎아 만든 듯합니다. 한 장인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의 화약으로는 이만한 파괴를 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고는 곧바로 어전으로 올라갔다. 인조는 파편을 직접 살펴보았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는 미세한 홈과 숫자처럼 보이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조선의 문자도 청의 문자도 아니었다. 한대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 명나라의 신식 무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곧 반박이 나왔다. 명도 그런 무기를 보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이 청 황제를 정확히 노려 제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장 한복판에서 단 한 번의 말입니다. 회의는 길어졌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 사이 청군 내부에서는 격렬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황제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일부 장수는 이를 조선의 기습이라 주장했고 일부는 내부 반역을 의심했다. 지휘체계는 급격히 흔들렸다. 후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며칠 뒤 청군은 공식적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명분은 재정비였지만 실상은 혼란 수습이었다. 남한산성을 포위하던 대군은 북쪽으로 물러났다. 성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남아있었다. 인조는 비밀 조사를 명했다. 의금부에 특별명이 내려졌다. 하늘의 불에 대해 조사하라. 누가 쏘았는지 무엇이었는지 밝혀내라. 신문 대상에는 당시 화약을 다루던 기술자들, 성벽을 지키던 군관들, 출격했던 정찰대까지 포함되었다.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다. 하늘을 나는 검은 형체, 일정한 고도, 목표를 향한 직선 낙하. 한 군관은 이렇게 증언했다. 날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북보다 낮고 길었습니다. 조사관은 기록을 남겼다. 기이한 비행체가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적진 상공을 선회한 뒤 중앙부를 정확히 타격함.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현대 공격 헬기, 특히 AH-64, 이 아파치의 전술과 유사하다. 목표를 지정한 뒤 정밀 유도 무기 한 발로 지휘부를 제거하고 즉시 이탈하는 방식. 사용된 무기는 구조와 위력 면에서 헬파이어 미사일과 흡사했다. 그러나 17세기 조선에 그런 무기가 존재할 리 없었다. 의금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갔다.
일부 대신은 조심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다. 혹 외세와 내통한 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조선 내부의 누군가가 정체 모를 세력과 손을 잡아 황제를 제거했다면 이는 공이 아니라 반역이 될 수도 있었다. 공신 책봉 이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아무리 신문해도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성안에는 그런 무기를 제조하거나 운용할 능력이 없었다. 명과의 연락도 차단된 상태였다. 결국 의금부는 중간 보고를 올렸다. 본 사건은 조선 내부의 무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외적 요인의 개입 가능성은 있으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조는 보고서를 오래 바라보았다. 전쟁의 치욕은 면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만약 그 하늘의 불이 없었다면 남한 산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안의 백성들은 이를 기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정은 기적이라는 말로 끝낼 수 없었다. 국가는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남겨진 것은 금속 파편 몇 조각과 수십 명의 일치된 증언,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단 한 번의 폭발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은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전쟁이 아니라 진실을 가르는 판결의 싸움을. 청군이 철수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남한 산성안의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성문은 열렸지만 조정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전쟁은 일단 멈췄으나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공을 세운 자를 가려야 할지 죄를 물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임금 인조는 경복궁이 아닌 임시 행궁께서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의금부 당상, 좌우의정, 병조판서가 자리를 함께했다. 인원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홍타이지의 죽음을 누구의 공으로 기록할 것인가? 청태종 홍타이지의 전사는 전황을 뒤집은 결정적 사건이었다. 조선이 무너지기 직전 적의 심장이 멎었다. 그러나 조선군은 그를 향해 화포를 쏜 적이 없었다. 성안의 장수들 또한 이를 인정했다. 병조판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하, 만약 이를 하늘의 도움이라 기록한다면 백성의 사기는 오를 것입니다. 허나 국정은 기적에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좌의정은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혹시라도 외부 세력과 내통한 자가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적장을 제거한 것이 공이 아니라 조정을 속인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공신책봉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일부 대신은 전날 정찰을 나가 파편을 수습해온 장수에게라도 공을 돌리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금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지 목격자일 뿐입니다. 타격을 가한 주체가 아닙니다. 결국 인조는 결단을 내렸다.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하늘의 불이 무엇이었는지, 조선 내부에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라.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공신 책봉은 없다. 이로써 의금부는 사실상 국가적 사건의 재판부가 되었다. 조사는 혹독했다. 성벽을 지키던 군관, 화약을 다루던 장인, 심지어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본 병사들까지 차례로 불려갔다. 진술은 놀라울 만큼 일관되었다. 검은 형체가 일정하게 움직였다. 바람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다. 한 점을 향해 직선으로 빛이 떨어졌다. 의금부 도사는 기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번개라면 어찌 방향을 바꾸겠는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다. 만약 이 사건이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면
조선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명나라가 개입했다면 외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명과의 연락 기록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 무렵 청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홍타이지의 급사는 후계 구도를 뒤흔들었고 일부 장수는 서로를 의심하며 병력을 이동시켰다. 조선에 대한 추가 공세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전쟁의 위기는 넘겼지만 조정 내부의 갈등은 깊어졌다. 어느 날 밤 인조는 비밀리에 파편을 다시 가져오게 했다. 매끈한 금속 조각은 여전히 차가웠다. 표면에는 작은 홈과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조선의 장인이 만든 흔적이 아니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 형상은 현대의 공격 헬기 AH-64 이 아파치가 사용하는 공대지 미사일 파편과 유사했다. 특히 단 한 발로 목표를 제거하는 정밀 유도 무기 헬파이어 미사일의 파괴 양상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조선은 그런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의금부는 최종 신문에서 핵심 장수 한 명을 압박했다. 그는 당시 성안에서 일부 궁원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다. 그대가 외세와 내통한 것이 아니냐. 장수는 단호히 부인했다. 전하 앞에 맹세하건대 우리 군은 화살과 화포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고문과 신문 끝에도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조사관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면 굳이 범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국가는 설명 없는 사건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판결이 필요했다. 최종 어전 회의가 열렸다. 대신들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이를 하늘의 뜻으로 기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둘째, 내부 반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한다. 셋째, 외부 개입으로 판단하되 실체는 명시하지 않는다. 인조는 한참을 고심하다가 말했다. 무고한 자를 역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기적이라 기록하면 후대가 조정을 비웃을 것이다. 결국 판결은 절충안으로 정해졌다. 의금부의 공식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적장 홍타이지의 사망은 정체불명의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조선 내부의 반역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공신책봉은 유보한다. 이 판결은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다. 동시에 누구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자는 남았다. 일부 대신은 여전히 의심했다. 만약 그 힘이 다시 나타난다면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지킨 것은 하늘이 아니라 적의 혼란이다.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조선은 완전한 굴복을 면했을 뿐이었다. 제3부의 끝에서 조정은 깨닫기 시작했다. 정체 모를 한 발의 타격이 전쟁을 멈출 수는 있어도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설명되지 않는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판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군이 압록강 너머로 철수한 뒤 조선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얇은 얼음판과 같았다. 언제 다시 깨질지 모르는 긴장 위에 서 있었다. 청태종 홍타이지의 급사는 단순한 전사 에이찬 에치치가 아니었다. 그는 전장 한복판 수만 대군의 중심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 사건은 청 내부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고 일부 장수는 서로를 의심하며 병력을 재배치했다.
조선에 대한 추가 공세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조정은 이를 승리로 규정하지 않았다. 임금인조는 비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적이 물러간 것은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그 말은 대신들의 가슴을 찔렀다. 1. 군제개혁의 시작 병조는 즉시 전면적인 군사점검에 착수했다. 남한 산성 포위 당시 드러난 문제는 명확했다. 화포의 사거리 부족, 지휘체계의 혼선 군량 조달에 취약성 성곽 방어체계의 노후화, 특히 화포는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청군의 대포는 조선의 성벽을 위협할 만큼 위력이 있었지만 조선의 포는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열세였다. 병조판서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성 안에서 버틸 수는 있었으나 성 밖을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남겨진 금속 파편은 여전히 의금부에 보관되어 있었다. 매끈한 절단면, 일정한 파편 분산 형태, 중심부만을 도려낸 듯한 파괴 양상. 조선의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정밀함이었다. 후대 군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현대 공격 헬기 A, H-64, 이 아파치가 운용하는 정밀 타격 방식과 유사하다. 목표를 레이저로 지정한 뒤 단 한 발의 유도탄으로 지휘부를 제거하는 전술. 그 무기의 위력과 파괴 패턴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특성과 닮아 있다. 그러나 17세기 조선에서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조정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우리가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적의 포보다 뒤처지지는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화포 개량 연구가 시작되었고 화약 배합 방식도 재검토되었다. 장인들은 혹한 속에서도 밤낮으로 실험을 거듭했다. 2. 정치적 균열 전쟁은 멈췄지만 조정 내부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대신은 여전히 하늘의 불을 신의 개입으로 해석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천명이 조선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퍼졌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이를 경계했다. 기적에 의존하는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다. 주전파와 주화파의 갈등은 형태를 바꿔 이어졌다. 이제 논쟁의 중심은 자강, 지창이었다. 청과의 외교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명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군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외교 노선은 민감했다. 청 내부가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외교적 재정비의 기회였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시 침공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인조는 신중했다. 우리는 적을 자극하지 않되 다시는 쉽게 포위되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한다. 3. 실록에 남길 것인가 사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남한 산성에서 벌어진 하늘의 불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한 사관은 주장했다. 사실은 사실대로 남겨야 합니다. 후대가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이는 반박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그대로 적으면 조정이 미신에 의존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결국 합의는 절충안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적진 중앙에 대폭발이 일어나 적장이 사망하였다고 간략히 적되 상세 목격담과 파편 기록은 별도의 비밀 부록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기록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는 스스로의 역사인식을 정하는 일이었다. 4. 교훈 남한 산성의 겨울은 끝났지만 그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조선은 스스로의 한계를 똑똑히 보았다. 외교에만 의존한 안일함 군비 축소의 결과 내부 분열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불안.
인조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불이 다시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준비다. 이 말은 이후 군제 개혁의 기조가 되었다. 북방의 바람청은 결국 내부 권력 정비에 집중하느라 조선을 즉각 다시 침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경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충돌이 이어졌고 첩보전도 치열했다. 조선은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다. 남한 산성에서 목격된 검은 형체와 하늘을 가른 굉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역사의 한 장면에만 개입한 뒤 사라진 존재처럼. 그러나 그 하루가 남긴 파장은 길었다. 조선은 패배를 면했지만 승리하지도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기적은 나라를 잠시 구할 수 있지만 체제는 바꾸지 못한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적인 판단이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역사에 남길 것인가? 그리고 조선은 어떤 교훈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인가? 그 판결이 내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한 달, 조정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전쟁은 끝났으나 남한 산성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적장 홍타이지의 급사, 하늘을 가른 검은 형체, 단 한 번의 섬광과 중심부만을 도려낸 폭발. 국가는 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야 했다. 1. 최종 어전회의 경복궁이 아닌 임시행궁에서 열린 어전회의에는 대신 전원이 참석했다. 의금부는 그동안의 조사 기록을 정리해 올렸다. 목격자 진술 47건, 금속 파편 12점, 현장 스케치 3장. 의금부 판서는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다. 전하, 조선 내부의 반역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개입 여부 또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화약 무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괴 양상임은 분명합니다. 임금인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렇다면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리는 무엇이라 기록해야 하는가? 대신들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의 뜻이라 하옵소서. 백성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대신이 즉시 반박했다. 국가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서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 남기면 후대는 조정을 조롱할 것입니다. 논쟁은 길어졌다. 그러나 결론은 세 갈래 중 하나로 좁혀졌다. 기적이라 기록한다. 외적 요인으로만 남긴다. 전쟁 중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처리한다. 인조는 마지막 선택지를 택했다. 2. 판결문 의금부는 공식 판결문을 작성했다. 병자년 남한산성 포위 중 적진 중앙에 대폭발이 발생하여 적장 홍타이지가 사망하였다. 이는 조선군의 직접적 공격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내부의 반역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추가 논의 없이 종결한다. 이 판결은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다. 동시에 누구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공신책봉은 유보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3. 비밀 브로커러나 모든 기록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사관들은 별도의 부록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계엄은 철조와 같은 형체가 일정 고도로 비행함. 낙하전 방향을 조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임. 폭발은 중심부만을 정밀 타격함. 후대의 군사 분석에 따르면 이는 현대 공격 헬기 AH-64 이 아파치의 전형적인 작전 양상과 유사하다.
특히 목표 지휘부를 한 발로 제거하는 방식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정밀 타격 특성과 닮아 있다. 그러나 그 시대 조선은 그것을 이해할 언어조차 없었다. 따라서 사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후세의 기술이 발달하면 이 일을 해명할 날이 있을지 모른다. 4. 교훈의 선포 판결 이후 인조는 대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하늘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절망에 몰렸음을 기억하라. 그의 명에 따라 군제 개혁은 지속되었다. 화포 개량, 병력 재정비, 군량 확보, 체계 강화, 성곽 보수 공사도 시작되었다. 남한 산성의 눈은 녹았지만 그 겨울의 기억은 녹지 않았다. 5. 마지막 기록 수년 뒤 실록 편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논의되었다. 일부는 삭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간략히 남기기로 했다. 실록의 문장은 담담했다. 적진에 큰 화변이 일어나 적장이 죽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6. 결론 병자호란은 조선의 치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남한 산성에서 벌어진 그 하루는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한 발의 정밀한 타격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가? 설명되지 않는 힘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조선의 최종 판결은 분명했다. 기적은 기록하지 말 것, 준비를 기록할 것. 하늘을 가르던 굉음은 사라졌고 검은 형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차가운 금속 파편과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 시대의 한계뿐이었다. 그리고 조정은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비다. 이것이 남한산성 하늘의 불 사건에 대한 조선의 최종 판결이었다.